원일이TV 71번째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가 5.18을 맞아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황교안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작년엔 험악했죠. 물병 날아들고 황교안 대표가 몇 걸음을 떼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호영 대표가 광주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했고 광주는 진정성 있는 사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통합당의 광주행, 향후 보수 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았다 평가합니다. 주호영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보수 야당 전체의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더 크다고 봅니다. 100마디 정치적 수사보다 전 이 장면에서 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장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통합당 지도부 전원이 따라 불렀죠.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흔들면서 불렀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흔들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부르면 되는 걸. 저게 뭐라고. 지난 9년 세월 보수는 저 노래 재창을 거부했을까.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느냐 재창하느냐. 어차피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18 기념식의 공식 명칭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입니다. 5.18을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던 것은 1997년 YS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 전에 광주 사태, 5.18 사태 이렇게 불렀었죠. 그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정부가 기념식을 주관하기로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선정했던 것도 문민 정권을 탄생시킨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이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DJ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DJ는 집권 후 2년 동안 광주에 가질 않았습니다. 총리를 대신 보내서 기념사를 대독시켰어요. 국민 통합을 위했던 DJ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광주의 최대 피해자는 DJ였잖아요. 근데 자신이 광주에 가면 국론이 분열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DJ가 광주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5.18을 경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 갔죠. 반주가 시작되니까 악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러웠던 장면이었어요. 2007년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죠. 보수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MB 집권 첫 해였는데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MB가 갔어요, 광주에를.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때는. MB가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저 노래를 알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모든 가사를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던 건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냥 따라서 부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긴 분명히 불렀습니다. 논란은 MB 집권 2년 차였던 2009년에 시작돼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를 거냐 재창으로 부를 거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로 국회가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합창은 단상 위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거고 참석자는 그냥 듣는 거고 재창은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몰랐던 게 아니고 정치적 의미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고 한심한 논쟁거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결국 MB 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금지하고 합창으로 대체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18 기념식에. 그럼 참석한 야당 인사들은 노래를 부르고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합창단의 노래만 듣고 서 있는 어색한 장면. 그때 시작됐습니다. MB는 그 뒤로 계속 불참을 했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거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보수 정권은 5.18 자체를 거부하는구나. 부정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졌던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집권 첫 해에 박근혜 대통령도 광주에 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반주가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냥 대신 손에 든 태극기를 가볍게 이렇게 몇 번 흔들었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안 부르니까 뒤따라간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 입 다물고 태극기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단상 위 합창단의
합창 오디오 볼륨을 대신 크게 틀어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3년 내리 5.18 기념식에 불참합니다. 2014년엔 청와대가 대통령 기념사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기념사를 쓰고 읽었습니다. 광주와 5.18이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충분히 알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 심리적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첫 해 딱 한 번 광주에 갔고 그 뒤로는 아예 광주 자체를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맨 앞줄에 정의와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비닐 비옷들을 입고 나란히를 다 섰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 반주가 흘러나왔죠.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 노래하고 태극기 흔들고 노래 불렀습니다. 정의화, 김무성, 태극기는 흔들지 않고 차렷 자세로 서서 노래만 따라 불렀어요. 최경환 부총리 노래 안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박승춘 고훈처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김무성 대표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불렀다고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와 함께 재창했다고 정치적 의미가 뭐냐 무슨 생각이냐 별의별 기사가 난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의미 없고 한심했던 논쟁이에요. 합창이면 어떻고 재창이면 어떻다고 최경환은 안 불렀고 김무성은 불렀다. 역시 최경환은 친박이고 김무성은 비박이다. 그걸 기사라고 썼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이념 프레임이 작동했던 겁니다. 그렇게 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5.18 기념 재창곡으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번엔 광주 가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먹을 흔들면서 불렀다. 그걸로 메시지는 다 나온 겁니다.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더 이상 폄훼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법적 평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 달지 않겠습니다. 5.18은 폭동이었다,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이런 막말하는 극우 세력과 결별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도부의 이 메시지를 전향적 태도 변화라고 언론이 평가를 하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적확한 표현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세월을 복귀하면서 설명드린 게 팩트예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폭력 진압한 전두환을 잡아쳐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선정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 보수 야당 통합당의 전신이자 뿌리인 YS 김영삼이었다는 사실. 그걸 보수 진영 스스로 간과하고 포기했던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만들어준 것은 역설적으로 보수 진영의 자충수였다 이겁니다. 따라서 통합당은 전향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잠시 벗어났던 길을 다시 찾아온 거다. 통합당의 뿌리, YS의 정치적 유산을 이제서야 되찾아온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새 지도부의 광주 방문, 5.18 망언에 대한 진솔한 사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잘한 겁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첫걸음 잘 내딛었습니다. 5.18은 국가적 기념일입니다. 여야, 보수, 진보로 갈려서 합창을 하네, 재창을 하네, 무의미한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역사적 평가 내려졌고 법적 판단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못다한 진실규명, 유족의 맺힌 한 풀기, 남은 과제가 있을 뿐이죠. 통합당 지도부가 잘한 일 하나 더 있습니다. 전두환 처벌과 재산몰수 관련 법 처리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살상했고 군홧발로 짓밟았던 쿠데타의 수괴입니다. 조 단위로 뇌물 챙겼고 뒤로 빼돌려서 아직도 재산 환수를 거부하는 파렴치의 전형이 전두환이에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가 다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처벌과 재산 환수를 반대하는 극우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이 맞네 틀리네 그 논쟁은 차치하고 통합당의 입장은 명확해졌습니다. 광주 방문 자체가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극우 쿠데타 세력과의 단절,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 번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할 그 수순 맞았다고 봅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